네, 안녕하십니까. 법고 대통령 지광입니다. 요즘에 하여간에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나라 안팎으로 다 어렵습니다. 근데 본래 우리가 태어나길 어렵게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웃고 나온 사람 손 들어봐요. 다 울고 나왔어요. 울고 나왔다 뭐라? 울고 살다가 또 뭐라? 울고 가는 거예요. 울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업을 많이 쌓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시련은 뭐라? 시련은 극복하라고 주어지는 것이고, 고통은 뭐라? 네, 이겨내라고, 성숙하라고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일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두루두루 힘들지만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힘을 쌓아서 열심히 잘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그러면 또 지혜를 모아서 많은 그 시청자들께 또 좋은 그런 말씀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 한번 질문해 보실까? 네, 질문해 보세요. 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람은 누구나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데요. 네. 습관을 가볍게 여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습관이 삶을 바꿔놓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스님께서는 어떤 좋은 습관을 갖고 계신지, 네. 또 좋은 습관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이 습이란 말은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습과 업. 제가 언젠가도 강의할 때 그런 말씀드렸는데, 이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습이라는 거. 참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린 전생이 있으니까 전생에 몽고하니 살던 그런 습과 업이 금생에 내려와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습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 근데 사실은 그건 우리 속세의 얘기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또 세속에 그런 얘기, 천성을 바꿀 수가 있냐. 네, 그런 얘기들도 흔히 하거든요. 스님, 천성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 근데 언제 강의할 때 똑같은 얘기 했는데, 우리는 금생에 이렇게 태어나서 사는 것만이 아니세요. 우리는 영겁을 가요. 우리는 영원을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생의 버릇도 나옵니다. 당장 생각하면 모차르트 같은 사람은 어떻다는 겁니까? 3살 때 미니웨트를 잡고 가고, 3살 때 지금도 그냥 탁월한 연주가들이 연주하는 그런 곡을 작곡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생의 습과 업이 아니면 그 되는 게 아니에요. 탁월한 어떤 인물들은 다 전생에서부터 흐름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금생에 좋은 습과 업을 쌓아야 돼요. 습과 업은 하나거든요. 그 보면 참 묘한 게, 아버지가 무슨 엔지니어다. 그러면 아들 딸들도 지스코 세리 그 유명한 책에 보면 태교였던 그런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아버지가 엔지니어니까 딸들 셋이 전부 다 엔지니어 그 기계를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 엄마의 어떤 그 인연을 따라서 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습이라는 거, 업이라는 건 금생에 3살 때 이게 아니라 전생서부터 흘러오는 물이에요. 영원을 가는 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꼭 잊지 않으셔야 할 게, 우리가 감씨 하나 심다는 얘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감씨 하나 심으면 그게 감나무가 자라 감이 또 수백 개 떨어지고 다음에 또 심고 다음에 끝이 없어요. 위로 올라가도 끝이 없어요. 그럼 끝이 없고 위로 올라가도 끝이 없는 건 무시무종이라고 그래요. 시작도 끝도 없다. 그걸 영원이라고 그러죠. 무시무종의 세계는 영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금방 감시겠어요?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함부로 하니까 말이 씨가 되니까 내가 말 하나 씨를 잘못 뿌리면 두고두고 벌 받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 이 전부 다 습이 되고 업이 되거든요. 우리가 삼업이라는 삼업, 말과 생각과 행동. 이게 삼업계 청정 봉지에 볼게라. 항상 삼업을 청정하게 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 습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반복한다는 거. Repetition is the best method for study. 유명하니? Repetition. 반복은 is the best method for study.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았는데 공부에 제일 무서운 게 반복이에요. Repeated 명사형이죠. 반복, repetition. 그러니까 거듭거듭 반복하는 건 이게 습이 되고 업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온 건 그릇된 습과 업을 고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이런 버릇이지 저런 버릇이지 하는 건 가만히 내가 남에게 베푸는 버릇 이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좋은 거죠. 그럼 버릇이라기보다 행위, 보시 행위 이러잖아요. 그게 나쁜 그런 나쁜 버릇 이게 뭐 참 나빠요. 이건 나쁜 버릇 할 때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습을 쌓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유명한 게 있잖아요. 만시간의 법칙. 하루에 내가 3시간씩 뭔가 원하는 어떤 공부를 한다든지 연주를 한다든지 그 3시간씩 뭐죠? 하루에 3시간씩 1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00일, 1000시간이 돼요. 10년을 하면 뭐라? 10,000시간. 어느 정도 자기가 반복을 해서 몸과 마음에 익힐 때 익힌 문제라 exercise practice 그러잖아요.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습과 좋은 내 업.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기타를 친다. 정말 열심히 기타 칩니다. 몸에 그 기타가 자기 몸이 돼야 돼요. 바이올린, 첼로 이런 유명한 연주가들은 그 도구가 자기 것처럼 한 몸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쁜 습이 있다. 나쁜 업. 이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자기 자신을 관찰해야 돼요. 내가 나쁜 습과 나쁜 업이라고 습이 있다. 고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게 내생까지 가요. 내생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습과 업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오죽하면 3살적 버릇이 80까지. 3살적 버릇이 아니에요. 이건 전생서부터 얻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잊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나쁜 습과 나쁜 업이 있구나 고치도록 애써야 됩니다. 정말 그렇지 못하면 이게 아주 골치 아파요. 그리고 아까 스님은 어떤 그런 좋은 어떤 습관이 계십니까? 저는 뭐 나이가 이렇게 들고 보니까 지금 가만히 느껴지는 게 있는데 제가 이 키도 난제히 똥자루만 하지만은 제가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는데요. 활자 중독 같은 버릇이 있어요. 아마 그래서 신문사에 그렇게 뽑혀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글 같은 거, 말 같은 거 이런 습과 업이 활자 중독돼서 책을 항상 끼고 사는 그런 팔자입니다. 글 쓰는 게 내 팔자고 말하는 것도 계속 본문하고 이게 아마 전생서부터 이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나쁜 그런 습이나 업은 그게 고쳐지지 않으면 내생까지 가서 골치 아프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항상 유념하시고 좋은 습을 들여야 됩니다. 그 좋은 습을 들인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거 뭘 원하시죠, 그죠? 내가 연주가게 뭐 피아노 연주가고 되고 싶다, 바이올린 연주가가 되고 싶다, 뭐 기타에 대가가 싶다. 그러면 금생에 못 되면 내생에 가면 돼요. 금생에 열심히 때리던 건 뭐죠? 내생까지 갑니다. 그럼 내생엔 쉽겠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살다 보면은 뭔가 금생엔 대가가 아니더라도 내생까지. 그 우리 중들이 스님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생에 하지 뭐 금생에 못하면 내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영겁을 가면서 끊임없이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꼭 당부드리겠는데 자기가 뭔가 이루고 싶다. 그러면 지금서부터라도 그러니까 늦지 않는 거예요. 시작이 반이고 지금 시작이 바로 뭔가 아니 그 초발심시 변정각 그러는 거예요. 발심을 하면 그게 성불의 어떤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잊지 마시고 자기를 관조하시고 관찰하세요. 특히 코로나 시대 때 뭔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때 자기를 좀 돌아보고 어떻게 내가 뭔가 습을 고쳐나갈 것인가, 좋은 습을 뭔가 쌓아갈 것인가, 그걸 좀 연구하시면 이 어려운 시기도 자기의 좋은 그런 그
어떤 그런 그 훌륭한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네. 네, 질문하세요. 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건강하려면 잘 먹고 잘 자야 한다고 하는데요. 네. 코로나 이후에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저도 무더위 때문인지 아니면 나이 때문인지 밤잠에 설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현대인들은 왜 이렇게 잠 못 드는 것일까요? 아, 네. 좋은 질문이세요. 제가 제 체험을 하나 말씀드릴게.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요. 잠주무 시간에 제가 낮에는 일이 많으니까 운동을 못하고 밤에 늦게 운동을 많이 하는데 첫째로 뭐냐? 잠자기 전에는 말이죠. 몸과 마음을 좀 쉬게 만드셔야 됩니다. 이건 먼저 제가 체험방으로 말씀드리고 운동을 하고 딱 잠이 들면은 잠도 깊이 안 들 뿐만 아니라 몸의 세포들이 아마 그 뭔가 긴장을 했나 봐요. 밤잠 자기 전엔 절대로 심한 운동을 하지 말자. 이건 의사들 얘기 똑같은 겁니다. 근데 또 하나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몸의 세포도 이게 긴장 상태에 있거나 그러면 잠을 오래 못 자는 게 확실합니다. 제가 몸으로 체험했어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요즘에 이제 운동을 좀 이제 덜 하는 편이고 안 하는 편인데요. 낮에 대체로 하시는, 낮에 시간이 또 없으니까.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두뇌를 좀 이렇게 안정시켜야 됩니다. 잡생각이 많고 여러 생각이 많으면 두뇌도 피곤해요. 늦게까지 텔레비라거나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 그러면 또 특히 뭔가하니 이게 멜라토닌이란 그런 호르몬이 있거든요. 이 멜라토닌은 잠을 이렇게 촉진하는 호르몬인데요. 셀로토닌, 이른바 셀로토닌의 변형체라고 합니다. 셀로토닌 언제나 태양빛을 봐야 돼요. 태양빛을 보고 태양 밑에서 하루에 단 30분이거나 1시간이건 뭔가 활동을 해주면 그 셀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변형이 돼요. 그러니까 햇빛을, 저 같은 중생도 일을 하다 보면 햇빛을 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워요. 의무적으로 바깥에 나가려는데 하루 온종일 그냥 막 있다 보니까 법면도 해야죠, 또 글도 써야죠, 결제도 해야 되죠. 근데 태양을 볼 시간이 별로 없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꼭 당부드리는데 알면서도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큰 겁니다. 알면서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로토닌을 양성하려면 낮에 꼭 햇빛을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체험방으로 하면 낮에 좀 햇빛을 보면서 뒷산을 좀 걷고 그러면 그날 밤은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를 너무나 많이, 정말로 늦게라도 머리를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머리도 좀 쉬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몸도 세포도 너무 긴장되면 안 되고 머리도 너무 긴장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는 게, 그리고 가능한 한 이 몸이, 제가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몸이 막 열이 나잖아요. 그럼 씻고 들어오면 몸이 뜨거우니까 찬 바닥에 이렇게 잘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을 좀 따뜻하게, 반신욕이라거나 족욕 같은 거 있죠. 몸을 좀 따뜻하게 해야지, 릴렉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몸의 세포들이 좀 쉬고 이완이 돼요. 편안해야 잠이 잘 들거든요.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낮에 가능한 한 셀로토닌을 많이 생성하는 게 좋겠다. 잠을 촉진하는 물질이 멜라토닌이거든요. 셀로토닌의 변형체가 멜라토닌입니다. 그러니까 꼭 낮에 가능한 한 햇빛 속에서 뭔가 햇빛을 받고 일을 하는, 요즘에 전부 다 사람들 보면 그냥 바쁘니까 햇빛을 받을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 수면 장애가 오면요, 문제가 다발적으로 생깁니다. 잠을 잘 자야지 온몸에 있는, 여러분 잠을 주무실 때 있잖아요. 잠을 주무실 때 묘한 게, 잠을 주무실 때 꼭 딱 누우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소변을 안 보면 좋은데 잠을 자다 깨는 수가 있어요. 깨게 되면 또 잠을 못 이루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근데 보통 나이가 들게 되면 잠을 자다 한두 번씩 깨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고 일어나면 소변을 한두 번 이렇게 보면 쭉 빠지죠. 그때 보세요. 이게 뭔가 아니, 잠을 충분히 좀 잘 자야지 노폐물도 잘 빠져나가고, 이게 이른바 말하면 신진대사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잠을 충분히 자야지 뇌도 쉬고 세포도 쉬면서 뭔가 이 세포가 활성화되는데, 잠을 많이 못 주시면 안 됩니다.
잠을 많이 못 주무시면 뇌라거나 혈관 순환 이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뇌혈관 장애라거나 뭐 질병에 어떤 그런 노출될 수 있고. 그러니까 낮 동안에 가능한 한 태양을 바라보면서 일정한 시간 동안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너무나 세포들을 긴장시키지 말고 잠을 주무시기 전에는 두뇌 세포도 릴렉스 시키고, 그리고 가능한 한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세포들을 긴장시키면 안 돼요. 그래도 잠이 만일에 안 돈다면 그거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데 그냥 누우세요. 가만 누우셔가지고 정말로 가능한 한 어둡게, 그렇죠? 몸의 세포들은 모든 그런 주변 상황들이 어두워지면 잠자라구나 그러는구나 하고 압니다. 그래서 누워가지고 모든 라이트를 조명을 다 끄신 다음에 고요히 잠을 청하면 시간이 나가면 저절로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온다 자꾸만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저절로 누워서 눈을 감고 라이트 전부 다 꺼놓고 잠을 청하게 되면 웬만하면 시간이 가면 잠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너무 뭐 잠을 청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고요히 누워가지고 뭔가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다면 저절로 잠이 든다는 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절로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면 주무시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누가 또 하실까? 네. 코로나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삶은 꾸려가야 하잖아요. 네네네. 결혼식도 해야 하고 장례식도 치러야 합니다. 네네네. 그런데 코로나 감염 우려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인데요. 이 기회에 결혼식이나 장례식 문화를 좀 바꿔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네네. 장례 문화 같은 게 사실은 뭐냐면 부처님 말씀에도 돌아가신 뒤 아비 어머니의 시신을 놓고 너희들도 영혼을 공부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시대에 정말로 평상시에도 물론 우리가 죽음의 세계에 대한 공부를 해야겠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 장례 문화를 통해서 법당에서 항상 우리는 먼저 사식구 제례하거나 제사 지내잖아요. 일본 같은 데는 가족장들이 많거든요. 일본은 불교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화장을 하는 걸 너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우리 스님들은 그럽니다. 화장을 하게 되면 뭔가 하늘나라로 하늘나라도 태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시고 또 하나 이제 그 결혼 풍속인데요. 많이 모이면 4사람 이상 모시지 말라, 3사람 이상 모시지 말라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촐하게 좀 이렇게 해나가는 게 어떤가 싶은데 어떤 우리가 흘러내려온 어떤 흐름 같은 거 있으니까 이제 가족들이 잘 좀 이렇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뭔가 결혼식이랑 이제 장례식 같은 것도 어떤 과도기 같은 게 있겠죠, 그죠? 하여간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장례 문화라거나 결혼식 문화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이 어려움 가운데 코로나라거나 무슨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뭔가 우울증도 많이 생기고 스트레스도 많고 그렇죠. 사람이 활동을 못 하니까 그 신문에 계속 나오잖아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미국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막 살인 사건도 난답니다. 우리나라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시련을 좀 잘 이겨내야 될 것이고 좀 그런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는 어떤 지혜와 슬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